이재명의 이 위정교사, 이것은 원래 2002년도에 있었던 이재명의 검사 사칭 범죄입니다. 이 검사 사칭을 했는데 나중에 검사 사칭하지 않고 나는 옆에 있다가 그냥 덮어 썼다, 누명을 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PD 옆에 있다가 KBS PD가 검사 사칭했는데 본인은 그 옆에서 도와주고 가만히 있었는데 누명을 덮어 썼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2018년도 경기도지사 선거 때인데 그건 위정이다 이렇게 해서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서 거짓말.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재판할 때 김진성 씨가 가서 그래서 이 위정을 해준 겁니다. 김진성 씨는 원래 이 성남시장 김병난 시장의 수행비서였는데 그 당시에 이재명은 이 성남시장이 되고 싶어서 라이벌이었다고 합니다. 이 성남시장을 끌어내려야 자기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있던 KBS의 추적 60분에 최철호 PD하고 연결이 됐다. 아마 제보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최철호 PD가 이 검사에게 전화를 하고 그 옆에서 이재명이 질문지도 써주고 자, 답변이 만족스러우면 오케이 이렇게 하고 또 부족하면 더 보충 질문하게 하고 맨 처음에 최철호 PD가 거기 갔을 때 사무실에서 전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최철호는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재명 보고 자, 검사 중에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재명이가 누구누구 검사가 있다. A 검사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자, 그래서 김병남 쪽에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합니다. 맨 처음에 최철호가 전화하니까 전화를 받은 사람이 김진성이었는데 김진성 빨리 이 시장을 연결시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한 게 바로 비서실에 직원에게 전화해가지고 비서실 직원에게 야, 이 검사실에 누구누구나 검사다. 검찰청에 있는 검사다. 그러니까 바로 2분 후에 이 김병남 검사 쪽에서 메시지 왔다고 합니다. 지금 전화해달라.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정자동 백궁 이게 이 파크 뷰가 있는데 이 개발하는데 자 누구로부터 로비를 받은 게 있냐 이 캐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PD가 마치 검사 인척하면서 그 당시에 여기 보니까 자 여기 백궁 정자지구의 용도 변경은 누구 부탁을 받고 한 것 아닌가? 자, 그래서 그때 이 백궁 정자동의 시행사에 홍 회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홍 회장에게 은칼치를 받고 해준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칼치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고급 양복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철호 PD가 이 은칼치라는 것을 잘 모를 것 같고 그래서 이것 또한 자 이 옆에 있던 이재명이 알려준 것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이 내용은 지금 법원에서 나온 판결 검사 사칭 범죄 판결문에 관해서 설명한 겁니다. 이걸 서종욱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이 사건의 개요가 뭔지 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구성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서종욱 변호사가 설명한 걸 제가 듣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은카치를 받고 해준 것 아니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화할 때, 다시 질문을 추가로 해라, 다시 적어주기도 하고, 자, 스피커로 들리니까, 답이 불만족스러우면 다시 질문지를 줘가지고, 이재명이가, 이 최철호 PD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이 만족스러우면 오케이, 이렇게.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한 거죠, 사실상. 자, 그래서 나중에 이 녹음을 다 하고 난 뒤에, 자, 그 녹음 테이프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공개하는 것도 정말 희한합니다. 그 당시에 최철호 PD는 이게 이제 자기가 검사 사칭한 것이기 때문에 좀 조마조마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재명은 괜찮다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공개를 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 김병남 시장이 자, 이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자,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화 내용을 몰래 잇따른 것이다. 이게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대화 내용을 검사하고 통화했는데 갑자기 검사가 아닌 이재명이 이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안에 여기 백궁 정자지구의 용도 변경 이런 막 해명을 하니까 검사가 추궁하고 이런 거 보니까 범죄 의혹이 많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재명이 말하자면 선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보고 있던 김병남 시장이 자 몰래 녹음을 한 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자 이 고소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오히려 여기에 김병남 시장을 고소했습니다. 김병남 시장. 그러니까 명예훼손 혐의로. 자 그건 내가 한 건 아닌데 그거는 제3자한테 내가 받았다 제보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정말 이재명은 이 변호사라는 자가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이렇게 돌려가 하고 정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김병남 시장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소 때문에 이재명은 무고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사칭 범죄는 공무원 사칭한 건데 거기는 무고죄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번에 위정교사 여기도 동종전과가 있다. 그 동종전과가 위정교사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사법방해인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고죄, 이재명이 자기가 해놓은 거 맞는데 아닌 것처럼 이렇게 김병남 시장을 고소한 것은 바로 무고입니다. 무고죄가 함께 있다. 그래서 이재명은 전과 사범이라 하는데 거기는 검사 사칭 안에는 무고죄도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범죄는 너무나 많다. 이재명은 너무나 지저분하고. 자, 그래서 이게 나중에 발각이 되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이재명이.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 구속됐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벌금 150만 원만 물고 나왔다. 이 서정호 변호사는 이 당시로 보면 이게 굉장히 무거운 죄인데 요새는 보면은 징역 1, 2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뭔가 이것도 로비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철호 PD도 처음에는 구속됐다가 나중에 풀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최철호 PD는 그때 선거 유행가 뭐 이런 게 받는 것 같고, 이재명은 KBS PD는 이걸 이제 공익적 목적으로 취재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정받은 것 같고, 이재명은 그야말로 야비한 수법을 통해서 몰래 녹음을 하고 검사 사칭을 하고 이런 게 인정이 돼가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김병남 쪽에 맞고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무고가 됐다. 자,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이 제3자에게 내가 받았다, 제보받았다, 이걸 또 연출하기 위해서 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제3자에게 준 것처럼, 제3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KBS PD 찍는데 앞에서, 이 제보자 제공 장면을 찍는데, 이재명이가 본인이 제보자 제공한 것처럼, 이재명이 제보자인 것처럼 얼굴 가리고, 그렇게 어떤 다방에서 연출을 해가지고 그래서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검사 사칭 해놔놓고, 그것도 이제 검사 사칭 했다고 뭐 이제 이게 녹음 자체를 들었다고 비난하니까 그 비난하는 김병남 시장을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거기다가 자기가 이걸 말하자면은 제보자가 돼가지고 KBS PD에게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촬영을 하는, 정말 온갖 쇼를 다 한 겁니다. 그러니 이재명은 범죄에서는 천재다. 온갖 범죄를 다 지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걸 보면은 이 검사 사칭에서만 보더라도 이때는 젊은 시절의 검사였는데, 그런데 이런 짓을 한 걸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때 30대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년 전이죠. 2002년도니까. 지금 50대 말.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이야말로 정말 충격적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공 장면은 이재명의 제안에 따라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최철호 PD에게 테이프를 달라. 그러니까 최철호 지금 촬영했는데 테이프를 주려고 하니까 저기도 좀 이게 좀 불법으로 검사 사칭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3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것처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진짜 제보한 것처럼 다방에서 KBS 제 PD에게 테이프를 주는 장면, 이걸 찍었다고 합니다. 제3의. 그러니까 자기가 제보자 노릇까지도 하고 온갖 쇼를 다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적 60번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철호 PD는 처음에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불법도 있고 하니까 걱정을 했는데, 아마 상대방이 변호사이니까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니까 완전히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 이렇게 말한 걸 보니까 이 판결문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구성을 해보니까 정말 충격적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게 위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옆에 있다가 누명 썼다 하니까 유령 썼다 하니까 이게 선거법 위반되니까, 그래 김진성에게 부탁해가지고 KBS하고 김병남 시장이 짜고 이재명에게 덮어 씌우려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KBS 고소를 취하고, 그래서 이 김병남 시장 밑에 있는 김진성이가 나는 그때 옆에 있지 않고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위정을 부탁해가지고
그래서 직접 위정을 해가지고 그때 선거법에서는 이재명은 무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KBS하고 김명남 시장이 짜고 이재명에게 불리한 덮어 씌우려고 이런 취지의 발언을 김진성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녹음된 게 있는데 그때 이제 이 김진성 씨가 이 시장의 목소리니까 그래서 그걸 볼륨을 높이려고 하다가 버튼을 잘못 눌려가지고 그래서 녹음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재명이가 이렇게 해주면 되지. 자, 내한테 들었다고 하면 되지. 누구에게 들었다고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변론 요지서 그걸 보내주면서 이대로 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전화해가지고 또 한번 리허설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선거법은 무죄로 갔는데 이게 백현동 사건 수사를 하면서 여기가 지금 김진성이가 나중에 이재명의 핵심 접근인 김인섭 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현동 사건이 터지면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이게 옛날 휴대폰이 나왔고 파우치라고 했다고 하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왜 디올백이라 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계속 공격하고 있고 마치 이 KBS를 길들이려고 하듯이 자 보통 KBS 인사청문회는 사장 인사청문회는 하루만 끝나는 거다. 그런데 하루가 아니고 사흘 동안 계속된다. 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 자리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은 파렴치한 잡범이다 하는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 바로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입니다. 이 과방위에 잘 싸우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박정훈 의원입니다. 박정훈 의원은 이 동아일보, 채널A, TV조선 여기서 이 앵커도 하고 기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 감각이 있고 무엇보다도 자 어떤 말이 지금 상대방에게 가장 아플까 이걸 잘 골라서 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지금 박장범 기자 보고 기자 시절에 법인카드를 쓰는데 그게 들어보니까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보직자들은 일반 보직자, 국장, 부장 여기는 자 이게 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일반 기자들은 없습니다. 그럼 거기가 쓸 수 있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자, 그러니 이거 법인카드를 막 추궁하고 언제 뭐 썼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이재명과 김혜경이 쓴 법인카드 바로 엊그제 뉴스가 나왔죠 어제. 그러니까 과일값만 하더라도 자 이게 120만 원 정도. 깜짝 놀랄 일입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일반 가게에서 쓰는 과일값보다 무려 30배나 많게. 그러니까 과일값, 세탁소값, 뭐 가정 살림살이까지도 법인카드로 썼다는 의혹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자기 당에 대해서 비판을 할 줄 모르는 더불어민주당. 거기다가 최민희는 자, 자기 이 비명계가 움직인다고 하니까 움직이면 내가 죽일 거야. 자, 내가 당원들과 함께 죽일 거야. 여기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뭐 이 자성의 목소리로 나오지 않고 있고 자, KBS를 그냥 장악해 보려고 자, KBS 사장 후보자 보고 법인카드 얼마 썼다. 이야기 가지고 지금 비판을 하자. 바로 이 박정훈 의원이 폭발한 겁니다. 그 내용 선상에서 논발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법인카드 관련해서 보도 나온 거 보셨죠? 박장훈 후보자 어제 KBS 한 꼭지 보도했던데 이거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이렇게 파렴치한 정치인이 있어요? 대한민국 역사에 어떤 자치단체장이 법인카드로 1억 넘게 이렇게 쓴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어요? 근데 KBS가 한 꼭지만 보도합니까? 의원님 그 이게 편파적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파렴치한 잡범이 야당 대표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치적 희생이라고요? 법인카드를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근데 후보자가 5년 동안 300만 원 쓴 한 달 평균 5만 원 쓴 법인카드 내놓으라고요? 내역을?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옵니까? 잡범이 많이 나옵니까? 잡범! 잡범이에요. 잡범! 어떤 잡범? 파렴치한 잡범! 자, 이거 세우세요. 누가 이렇게 어떤 지자체장이 자, 그렇게 세우세요. 법인카드 씁니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용히 하세요. 끼어들지 마시고. 조용히 하세요. 이거는 제일 편하게 한다. 일단 아니 이건 하실 때 충분히 하시라고. 일단 세우고요. 세웠습니다. 한민수 의원님. 잠깐만. 그 발언을 용납 못합니다. 한민수 의원님. 어제 저희가 김영 간사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매우 부당한 공격이 있었고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계실 때 아니 세웠어요. 끼어들지 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민수 위원님 예,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시죠.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최민희가 갑자기 이 저자스러워 놉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김현이 끼어들기 하다가, 자, 김현의 발언을 할 때, 그 김현 의원이 발언할 때, 자, 국민의힘에 끼어들었는데, 그때 거세게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끼어들기 하지 말아라, 이래나니까, 지금 여기, 박정훈 의원이 발언을 할 때, 그럴 때 이 한민수가 나서가지고, 잡범이다뇨! 하고 고함 질렀지만, 자, 최민희가 그렇게 지금 경고도 아닙니다. 끼어들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최민희도 사실상 지금 큰 사면초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죽이겠다.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이겠다. 이 발언을 해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버글버글 끓고 있고, 비명계는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재명 때문에 여러 가지 비난 받고 있는데, 자, 이런 이야기. 거기다가, 자, 이재명의 이 비서실장 지금 현재 비서실장이죠. 과거에 사모님 팀에 김혜경이 비서실장을 했던 이해식이가 이재명을 받들어서, 자, 신의 사제, 신의 종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재명을 우상화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민희도 기가 빠져갖고 이렇게 대응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박정훈 의원이, 자, KBS가 이런 보도를 왜 한국지 하냐. 자, 이건 이제 박정훈 의원 지적이 너무나 맞는 겁니다. 자, KBS가 그동안 그 박민희 사장 체제가 왜 정상화됐다고 보기 어렵냐 하면은, 자, 이런 게 있을 때 취재해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법인카드 내역도 보고 이렇게 진작 이런 걸 보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가운데서도 이재명의 이 지금 그 위정교사, 그리고 지금 선거법은 김문기를 몰랐다, 그리고 백현동의 이 용도 변경은 압박했다, 그런 거를 주변 당사자들을 만나고, 또 여기에 김문기 씨 가족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심층 취재를 해가지고 국민들께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자, 이런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니까 KBS 욕을 들어먹는데, 어제 법인카드가 그렇게 나왔으면, 아니, 박정훈 말대로 어떤 나라의 정치인이 자기 법인카드고 믹스커피까지, 건전지까지, 그리고 세탁비까지 전부 다 법인카드로 계산한다. 자, 성룡차 놔놓고 그걸 제네시스를 자기 집 앞에 대놓고, 거기 보니까 그 성룡차, 관용차는 그 아파트에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까지 교부받아가지고 또 부착해놓고, 나중에 과태료까지 여기가 지금 그 범칙금까지 법인카드로 계산했다.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런 세금 도둑이 어디 있나 하는 겁니다. 이런 자는 이 한 건만 하더라도 당연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되고, 자, 공직에 나올 수 없는데, 그런데 그런 보도를 KBS가 안 해왔다. 단 한 건. 이게 눈치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KBS가 해야 할 일은 눈치 보지 말고, 제발 지금 이재명이 욕들을 먹고 있는 거, 이재명이 비판받고 있는 거, 그걸 국민의 일반적인 시각에서 들어가서 취재하고 파헤쳐가지고 알려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은 MBC는 완전히 한쪽으로 극좌 방송 같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방송하는데, KBS는 지금 기울어진 상태에서 균형을 잡는다고. 기울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균형을 잡아도 그거는 기울어진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현재 있는 사장 비롯해서, 자, 이 담당 책임자들이 비판을 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그저 눈치만 보고 있다. 정말 비겁하고 용기 없는 자들이 앉아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박장범 체제가 들었으면, 자, 그런데 초연하지 말고 바로 강력하게 취재팀을 만들고 팀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취재를 해가지고 계속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보도를 못하고 있다. 자, 그러니 지금 이거는 지금 민노총산에 언론 노조가 많다고 눈치만 보고 있는, 밑에서 슬슬 기고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다. 자, 이번에도 만약에 박장범 후보가 그런 태도로 나오면 아예 KBS 문을 닫는 게 낫다. 자, KBS 하나 없어진다고, MBC 하나 없어진다고 대한민국 발전에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국민들은 아예 지금 KBS와 MBC 등을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KBS가 필요한 것은 재난 상황, 중대 상황일 때 국가 기관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건데, 그 이자들이 앞으로 이런 방송 운영하면서도 국가 기관 방송 가지고 얼마나 왜곡 조작 방송을 할지 이미 문재인 때 우리는 그걸 잘 보았습니다. KBS 건물 앞에 크게 김정은 얼굴을 그려가지고 김정은과 문재인 사진을 그려놓고 있는, 자, 여기가 평양인지 서울의 영등포에 있는, 자, 이 국회 앞에 있는 KBS 건물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KBS가 김정은을 칭송한다는 그런 방송에 인터뷰를 해가지고 내보냈다.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심판과 단죄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KBS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가 비판받고 있고 지지율이 안 오른 이유도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걸 왜 심판하지 않고 있나? 문재인 정권에 일어났던 비리들을 왜 단죄하지 않고 있나? 그런 게 지금 국민들의 불만이 쌓여 있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그 이재명 하나 이렇게 처벌하는데 이렇게 힘들었어야 온 국민이 그야말로 진이 빠질 정도가 됐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이나마 여기서 이재명 보고 파렴치한 잡범이다. 그러니까 이 한미수가 나서가지고 자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 이러니까 나중에 최민희가 뭔가 기소속하고 알았어요. 다음에 이렇게 지금 달래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 그러니 지금 여당의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과방위는 그야말로 다른 어떤 데보다도 활발하게 민주당 이재명의 비리를 폭로하고 알리는데 6명, 7명의 극단적인 선택 또는 의문사가 발견되면서 더더욱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자신이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런데 여야 공동 주최한 이 선거법 개론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토론회에 이재명이 축사를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간 게 아니고 서면으로 축사를 했는데 자, 이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개정이 불가피하다. 코에 가면 코골이, 귀에 가면 기울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부터가 너무나 뻔뻔하고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교도소 담벼락 위를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자 이게 돈의 유혹도 있고 이래서 금방 담벼락에 넘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감옥에 가야 할 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나 난센스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게 이재명의 1심 판결 전에 서명으로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판결이 나오든 안 나오든 어쨌든 이재명은 선거법으로 해서 기소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 관련해서 지금 이 선거법 관련해서 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제약한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제약하지 않으면 선거가 이렇게 제약을 하는데도 혼탁하고 마타도가 난무하고 공작이 난무한데 온갖 거짓말로 선전선동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같은 자들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자들 이런 자들의 문제인데 오히려 이 자가 지금 나와서 선전선동을 하였다. 그러니까 딴 사람은 모르겠는데 이재명 같은 자, 선거법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니까 더더욱더 자, 이 댓글들이 정말 충격적이다. 자, 이재명 빨리 퇴출시켜달라. 빨리 구속시켜달라. 제발 언제쯤 이재명 기사가 안 나오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오늘 국민의힘의 김상욱, 민주당의 최현일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관련한 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재명은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 하는 말이 있다. 정치와 돈의 긴장되는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이재명이야말로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특히 허위사실 유포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이 재판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자가 말하는 것은 자, 말과 행동이 완전히 유리되어 있는 유체 이탈이라고 하더니 자, 이자가 지금 말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그 고려시대 아니면 삼국시대 그때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이 몸은 바로 여기 지금 21세기 현대에 살고 있으면서 완전히 다른 용어 그러면서 전혀 그걸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이게 이상하다 이런 느끼지 않는 정말 기이한 인물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자는 말과 표현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전혀 돌아볼 줄 모르는 이게 어릴 때부터 본인이 습성이 돼 있고 가정교육이나 또는 이 제대로 된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재명은 이 말과 글을 보면은 너무나 기이한 걸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거 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거법에 관해서는 내가 지금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축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선거법 축사와 관련해서 너무나 제약을 많이 하고 있다. 교도소 담벼락 위를 걷고 있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서 자유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예외해야 된다. 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그 자유를 선거운동에서 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금지를 예외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선거운동하는 가운데서 거짓말을 했다. 김문기 몰랐다.
또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협박이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거를 자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런 선거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다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가 정말 뭐랄까 뻔뻔하게 짝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이제 예외를 판결했다고 하면서 더구나 현행법은 정치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다.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자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 너무나 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재명이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때 한참 구속해라 뭐 하라 할 때 그러니까 범죄자가 하는 게 아니라 판검사가 한다. 범죄자가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이런 소리를 할 게 아니라 자 일반 국민들이 다른 사람들이 해야지 왜 이재명이 나서서 선거법 관련해서 재판받고 특히나 지금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재판받는 상황이나 국회에서 자기가 활동하는 거나 전혀 구분도 안 되고 그리고 같은 혼용해가지고 뭐 재판을 지금 5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법인카드가 다시 기소돼가지고 그 외에 두 개 더 기소될 예정입니다. 정자동 호텔하고 쪼개기 후원금. 7개 재판 받는데 이재명은 사실상 재판 한두 개 받아도 당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은 이재명이야말로 지금 뭔가 정신적으로 붕 떠 있거나 아니면 딴 사람이 이재명 몸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정말 불편하고 말하자면 열폭하는 이런 자가 야당의 1대표고 그리고 이런 자